새해 맞이 문구하울, 그리고 아끼는 노트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문구 덕후는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부터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각종 다이어리와 노트, 신상 문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노트 꾸미기를 좋아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저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큰맘 먹고 지른 마스킹 테이프와 스티커, 노트를 언박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들을 소개할게요. 독서 노트 외에 어떤 노트를 쓰는지 궁금했던 분들, 다른 사람의 책상 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문구를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여러 곳이 있지만 저는 10x10을 애용합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문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구경하고 찾아볼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곳이 여기였어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해맞이 큰 지름으로 총 10만원어치를 구입했어요. 부피가 작은 택배부터 열어볼게요. 제주 알작지를 모티브로 만든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자에는 마테 세트만 4개나 들어있는데요. 1,900원에 다양한 디자인의 마테 세트를 구입할 수 있어서 얼른 챙겨봤어요. 다음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테마로 한 마스킹 테이프고요. 노트 가장자리에 붙여서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여러 번 찢어서 겹쳐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고양이와 책을 테마로 한 마스킹 테이프. 안 살 수 없는 조합이죠? 이번에는 고양이 테마의 마스킹 테이프를 여러 개 샀습니다. 데일리 라이크에서 만든 마테도 예쁜 게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 오로라를 테마로 한 마스킹 테이프까지. 잠시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마테를 모아서 담아놓는 박스는 지난 독서노트 기록법 영상에서도 등장했었어요.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인데 내구성은 조금 약하지만 실내에 가만히 두고 보관하기에는 괜찮아서 잘 쓰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가로 9cm, 세로 15cm의 손바닥만한 노트를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북으로 만들었어요. 마테 스크랩북을 만들어두면 그동안 구입한 마스킹 테이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구입할 마테를 여기에 붙여볼게요. 오늘 도착한 마스킹 테이프 디자인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클로드 모네 마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요. 고양이 마테는 너무 귀여워요. 여러 디자인과 크기의 마테가 세트로 들어있었던 제품은 붙이려고 하니 접착력이 일관되지 않아서 자꾸 찢어지고 난리였어요. 초록색 세트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만 전체적인 마테 질이 좋지 않아서 다시 구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산 스티커들을 뜯어볼게요. 수아틀리에에서 지른 스티커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이 브랜드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직선과 곡선, 색감을 잘 활용한 디자인이 좋아서 애용하고 있어요.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시리즈라서 여러 디자인을 골라 담았어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이 많아요. 다음은 같은 브랜드에서 구입한 테마 스티커입니다. 주로 리딩 노블을 쓸 때 애용했었는데요. 겨울과 관련된 디자인이 있길래 2장 담아봤어요. 다음은 라이브워크에서 만든 스티커 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가 8장 들어있어요. 그림, 글씨, 빈칸, 숫자 등등 다양한 디자인이 고르게 들어가 있고 모두 부드러운 톤의 색상을 활용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만든 스티커팩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다이어리에 필요한 모든 숫자와 글자들이 담겨있는 8장이 한 세트입니다.
방금 전에 나온 스티커팩보다 색상이 강렬하죠? 리딩로그나 독서노트를 꾸밀 때 또는 그냥 예쁜 스티커를 소장용으로 샀을 때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60 다이어리용 바인더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담았어요. 이렇게 울룩불룩해지지만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골라서 쓰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이나 그림을 담은 스티커는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데 여러 페이지에 계속 쓰기에는 조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템에 손이 많이 가요. 기본 모양의 여러 색상 스티커는 잘라서 활용하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씁니다. 그럼 이 뒤에 오늘 산 스티커들을 담아 볼게요. 이렇게 여러 장의 스티커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은 한눈에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가 가장 앞에 오도록 넣어 놓으면 편하겠죠? 다음 세트도 마찬가지. 나머지 스티커들도 앞뒤로 넣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산 노트를 뜯어볼까요? 먼저 짙은 와인색의 노트가 나왔습니다. A5의 반양장 노트예요. 표지의 은은한 색상과 질감이 마음에 들었고요. 내지가 120g이라는 점도 좋았어요. 70g 몰스킨에 비하면 뒷면 비침이 훨씬 덜해요. 자유롭게 꾸미는 걸 좋아해서 도트 무늬를 선택했고 저는 줄글 형태 일기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은 2021년 리딩로그를 기록할 후보를 살펴볼게요. 사실 2021년 리딩로그를 어디에 기록할지 정하지 못하고 꽤 고민을 했어요. 작년에는 빈노트를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꾸몄는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 노트를 쓰려고 마음먹고 2가지 노트를 구입했어요. 먼저 이 노트는 먼슬리 다이어리인데요. 가로 18cm, 세로 25.5cm로 사이즈가 큼직해요. 처음에 연간 기록을 남기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날짜가 기입된 월간 달력이 나옵니다. 달력 뒤에는 모는 무늬의 빈 페이지가 28페이지 이어져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죠? 다음 후보를 살펴볼게요. 포장을 뜯어보니 다이어리 본품과 추가 구성품들이 나왔어요. 본품부터 살펴보면 역시 종이 질감이 살아있는 은은한 무광 초록색 표지에 이렇게 철 링으로 묶여 있어요. 내지는 연간 기록 2페이지, 월간 달력 13장, 그리고 프리노트가 44페이지 이어집니다. 추가로 랜덤으로 넣어주신 메모지 2종, 스티커 2장, 그리고 리필용 내지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2가지 후보 중에 저는 어떤 노트를 올해의 리딩록으로 선택했을까요?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기록한 노트들을 소개하고 갈게요. 세상은 넓고 예쁜 노트는 많죠. 예쁘고 좋은 노트를 보면 여기에는 이런 걸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 둘 사서 쓰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꾸준히 노트를 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책꽂이 한 켠에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노트들을 탈탈 털어봤어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노트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루에 한 칸 비어있는 사각형 안에 간단한 그림 일기를 그릴 수 있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라지 사이즈 노트를 작년에 일기장으로 썼었어요. 엄청 심플한 디자인이죠? 사적인 내용이 한가득이라 빈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매일 일기를 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선택했어요. 다음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캘리그라피 메모지입니다. 캘리그라피 용이라 종이가 두껍고 빳빳해요.
저는 이 노트를 만년필 필사용으로 사용했어요. 필기감도 좋고 종이가 두꺼워서 절대 비치지 않고 뜯어내면 엽서처럼 보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렴해서 여러 권 사놓았어요. 다음은 외국 여행에서 문구점을 구경하다 기념으로 사온 노트입니다. 원화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투박하고 소소한 느낌을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사버렸는데요. 작년에 벽돌책을 읽으면서 독서 기록을 남기는 용으로 사용했어요. 펼쳐보면 이렇게 글씨가 빼곡합니다. 노트를 펼쳤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는 읽고 있는 부분의 줄거리와 인물 특징을 요약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15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벽돌책을 읽으려고 하니 반드시 끊어 읽을 수밖에 없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읽었어요. 노트를 펼쳤을 때 왼쪽 페이지에는 해당 범위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골라 옮겼었어요. 인상 깊은 구절이 없으면 왼쪽은 비워두고요. 덕분에 1500페이지를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고 이 노트는 저만의 안나 카레리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셨던 커피를 기록한 노트예요. 이것도 노트가 예뻐서 일단 샀다가 고민한 끝에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어떤 펜도 비치지 않고 노트 자체의 디자인도 예쁜데 겉면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다양한 드립백을 내려 마시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서도 배운 것이 없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맛과 향을 기록했어요. 혼자서 취미로 펜드로잉에 도전하던 때라서 개성 있는 드립백 표지를 따라 그렸고요. 지금은 원두를 직접 갈아 마시면서 따로 기록을 하지는 않는데 다시 보니 또 그리고 싶은 욕망이 뿜뿜 생기네요. 다음 노트는 소이를 위한 육묘일기예요. 이 노트는 온유어마인드에서 판매하는 6개월 다이어리인데 함께 온 스티커 중에서 해당되는 달을 붙이고 네임펜으로 글씨를 적어 넣었어요. 종이가 두껍고 빳빳해서 만년필도 잘 번지지 않아요. 육묘일기라고 소개했지만 주로 소이의 식습관을 기록하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월간 달력에는 병원에 다녀온 날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주간 메모란에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록했어요. 소이가 좋아하는 습식텐을 찾아서 정착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서 비교하고 배변량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주간 메모 뒤에 프리노트에는 병원 영수증을 모으고 있고요. 다음은 실패한 기록 중 하나인데요. 로이텀 유선 노트입니다. 독서 노트에 자유롭게 기록하는 것과 별개로 가지런히 필사만 남기는 노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선 노트를 구입했고 얼마간 예쁘게 채워나갔으나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손이 가지 않았다는 슬픈 결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무선 노트나 모는 도트 형태의 자유로운 기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시집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기록한 시첩입니다. 이 노트도 해외여행을 가서 문구점 구경을 하다가 사왔어요. 시첩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시집의 주요 정보를 메모해 놓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감상을 자유롭게 남겼어요. 이 노트는 내지가 얇아서 양면에 필기를 다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독서 노트도 여전히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2020년 리딩 로그에 이어서 올해의 리딩 로그는 이 노트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갈지는 천천히 고민해보려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 지른 문구와 다양한 기록이 담긴 노트를 소개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떤 주제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기록하는 주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21년에 독서노트뿐만 아니라 리딩 로그와 일기를 꾸준히 쓰자고 다짐했어요. 매일매일 써야 한다는 강박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느슨하지만 꾸준하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다짐한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